뇌종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방사선 노출, 특정 화학물질 등의 환경적 요인과 면역체계 이상 등이 연관이 있는데요. 일부 가족성 유전 질환이 뇌종양의 발생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암이라고 하면 악성 종양을 의미하지만 뇌종양은 꼭 악성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뇌종양은 뇌 자체나 뇌를 둘러싼 조직에서 생기는 모든 종류의 종양을 포함하는 말로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다만 뇌는 두개골로 한정된 공간에 존재하고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가 압박을 받아 신경학적 결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종양은 단순히 암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고 그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뇌종양은 머리뼈 안팎에서 발생하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국내 뇌종양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자료에 따르면 뇌종양 환자 수는 약 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뇌종양은 나이에 따라 발병 양상이 다를 수 있어 아동과 노년층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뇌종양은 일반적인 암처럼 1기부터 4기까지 기수로 나누지 않습니다. 대신 종양의 종류와 악성도, 즉 양성인지 악성인지 얼마나 빠르게 자라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대표적으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뇌종양을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나누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악성도와 재발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위치나 침습 정도에 따라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경과를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악성이라도 비교적 느리게 자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평가와 맞춤 치료가 중요합니다.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암은 1기, 2기, 3기, 4기로 표현하는데 뇌종양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암은 종양의 크기, 림프샘 전이 및 타장기 전이에 따르는 진행 상태에 따라 기수로 구분하는데요. 뇌종양은 조직학적으로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위치나 종양의 침습적 정도에 따라 수술적 제거가 어려운 경우 임상적으로는 악성적 경과를 겪게 되므로 기수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종양의 증상은 종양이 위치한 부위와 크기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두통이고 특히 아침에 심하거나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발의 감각 저하나 근력 저하, 균형 감각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그 외에도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시야장애, 언어장애, 발작, 기억력 저하, 성격 변화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일반적인 신경과 질환과 비슷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뇌종양 진단은 영상학적 진단과 생체 조직 검사 확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종양은 MRI, CT, PET-CT로 대부분 진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PET-CT는 주로 전이성 뇌암의 경우에서는 머리에 MRI에서 보이는 혹 이외에 또 다른 부위가 있는지도 볼 수 있고 악성도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뇌종양은 초기 증상이 비특이적이고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피로감과 같이 흔한 증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간과되기 쉽습니다. 진단에는 MRI가 가장 중요한데 뇌의 구조와 종양의 위치, 크기, 주변 조직과의 관계를 정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CT나 혈관조영술도 필요하고 최종적인 확진은 수술을 통한 조직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빠르고 정확한 영상학적 검사가 진단의 핵심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뇌종양은 곧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인식입니다. 실제로는 많은 뇌종양이 양성이며 조기 발견 시 치료 성공률도 높은데요. 실제로 뇌종양 전체의 5년 생존율은 65% 이상이며 특히 양성 뇌종양인 뇌수막종은 95%, 뇌하수체 선종은 97%, 신경초종은 94%입니다. 한편 악성으로 알려진 신경교종도 전체는 38%, 가장 악성도가 높은 교모세포종은 7%,
그 다음으로 역형성 성상세포종은 24%, 저등급 성상세포종이 61% 정도인데요. 최신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생존율도 점차 향상되고 있기에 무조건 두려워할 질환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뇌종양의 치료는 종양의 종류, 위치, 크기,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수술이 가능한 위치에 있고 종양이 자라면서 기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뇌 깊숙한 부위나 기능적으로 중요한 부위의 위치에서 수술적으로 제거하면 심각한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수술보다는 비수술적 치료인 방사선 수술이 먼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술 없이도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한 방사선 수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뇌종양 치료는 무조건 수술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종양의 종류에 따라 제백스와 같은 비침습적 치료 옵션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뇌종양은 종류에 따라 재발 우려가 크게 다릅니다. 악성 종양일수록 재발률이 높으며 치료 후에도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한데요. 수술로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더라도 미세한 잔존세포가 남아 재발할 수 있습니다. MRI,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경과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조기 치료를 진행하는데요. 특히 고등급 악성 종양인 경우 치료 종료 후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지속적인 추적이 권장됩니다. 개두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수술, 즉 머리뼈를 열고 종양을 직접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육안으로 종양을 보면서 제거할 수 있어 확실한 제거 방법이지만 출혈이나 감염, 신경손상의 위험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방사선 수술은 수술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절개 없이 방사선을 종양에 정밀하게 조사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가 알려져 있으며 최신 방사선 수술 장비인 제백스가 주목받고 있어서 수술이 불가능한 뇌종양 환자나 전신마취가 위험한 고령 환자에게 좋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뇌는 부위 특성상 머리뼈 안에 존재해 공간의 제약이 크고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뇌조직과 많은 신경구조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히 종양이 발생한 뇌의 부위가 중요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일시적 혹은 영구적 신경학적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양성 뇌종양의 경우에는 대부분 개두술을 통한 수술적 제거만으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뇌 심부의 위치에서 수술로 제거할 경우 정상 뇌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개두술과 방사선 수술의 예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방사선 수술 1년 후 종양 조절률은 90% 이상으로 개두술에 필적하는 훌륭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악성 뇌종양을 보자면요. 가장 대표적인 악성 뇌종양인 전이성 뇌종양의 경우 폐암이나 유방암 등 원발암의 항암 치료 효과가 탁월해서 장기 생존자가 많고 이러한 환자에서 뇌종양은 단일 병변보다는 다발성 병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모든 전이 부위를 개두술로 치료하기 어려우므로 제백스와 같은 비침습적 방사선 수술이 최적의 치료 전략이 될 수 있으며 회복 기간이 짧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휴대폰 전자파가 뇌종양을 유발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답변은 아닙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일상적인 수준의 휴대폰 전자파가 뇌종양 발생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휴대폰 전자파를 그룹 2B,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가능성은 있으나 과학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커피나 절인 채소도 같은 등급에 속하죠. 과도한 불안은 불필요하고 합리적인 사용이 가장 좋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뇌종양은 완치가 불가능한가요? 네, 답변은 아닙니다.
모든 뇌종양이 완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양성 뇌종양의 경우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완치되는 경우가 많고, 악성 종양 중 일부도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로 장기 생존하거나 완치에 가까운 경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고식적인 개두술에 더해서 방사선 수술, 분자 유전학 기반 치료, 면역 치료, 이런 새로운 치료법들이 등장하면서 예후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뇌종양이 불치병이라는 생각은 이제 옛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뇌종양의 명확한 예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건강한 생활 습관이 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금연, 과음 피하기,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균형 잡힌 식사 등이 중요합니다. 방사선 노출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유전적 질환이 있는 경우 정기 검진이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조기 진단을 위한 건강검진과 뇌 건강에 관심을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책입니다. 뇌종양은 무조건 두려워할 질환은 아닙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로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사소한 증상이라도 반복되거나 악화된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 치료의 선택지도 많아졌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기 진단을 위한 관심입니다. 평소 뇌 건강을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환자와 보호자 모두 너무 겁내지 말고 의료진과 함께 치료의 여정을 함께 나가시길 바랍니다.